픽사에서 제작하는 인사이드 아웃 2가 2024년 6월 12일에 개봉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7일이고요. 특정 영화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막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인사이드 아웃 2는 제가 기대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기대하는 이유는 2015년에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에서 보여주었던 인간에 대한 이해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5개의 감정을 나누어서 그 감정이 인간 안에 따로 살고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 감정들끼리 협력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그 감정들의 주체가 느끼는 최종 감정이 무엇인지 결정되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왜 인간에게 슬픔의 감정이 존재하는지 이 영화를 보고 수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2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나온 인사이드 아웃 이후로 비슷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인간 안에 있는 요소들의 독립된 상태에 대해 표현한 작품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인사이드 아웃에서 그 점에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샀습니다.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작품 이후로 비슷하게 사람을 묘사하는 작품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유미의 세포들이었습니다. 유미의 세포들은 2021년에 TVN에서 방영했습니다. 원작은 웹툰이고요. 웹툰은 2015년에 시작해서 5년간 연재되었습니다. 그 웹툰이 인사이드 아웃이 개봉하기 전에 시작한 작품이라 그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이 영화 상관없이 쓴 웹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과 유미의 세포들의 차이점은 인사이드 아웃은 감정을 5개로 나누어서 인간의 내면을 설명했지만 유미의 세포들에서는 수많은 세포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세포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세포가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 주목한 세포는 바로 출출세포였습니다. 출출세포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인사이드 아웃이 하지 못한 인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는 측면이 있습니다. 출출세포는 다른 세포들보다 월등하게 큽니다. 아마 드라마 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출출세포가 깨어나면 유미의 내면은 엉망이 되어버리죠. 출출세포는 배고프면 사나워져서 세포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백가죽 피리를 불어서 유미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출출세포가 깨어나면 세포마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죠. 유미는 출출세포에게 지배당해 버립니다. 인사이드 아웃과 유미의 세포들의 내용은 현대 철학의 인간이어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욕구와 욕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구는 필요이고 욕망은 바람입니다. 철학자 레비나스는 욕망은 자신의 대상으로부터 태어나고 욕구는 영혼의 빈자리라고 설명합니다. 달리 말하면 욕망은 대상을 향한 끌림이라고 할 수 있고 욕구는 내면적인 결핍이 발생한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고픔은 무엇일까요? 배고픔은 욕구입니다. 그런데 아주 맛있어 보이고 부드러워 보여서 입에 넣으면 살살 녹을 것 같은 안심 스테이크를 보고 그것을 먹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욕망입니다. 욕구와 욕망 사이의 경계를 완벽하게 그을 수는 없는데 대상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한편 락강은 충동과 욕망을 구분합니다. 락강의 충동은 욕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레비나스와 락강을 결합하면 인간에게는 욕구와 욕망이 있고 욕구 안에는 충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동의 특징은 이 친구들이 꽤나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락강은 4가지 충동을 말하는데 유미의 세포들에 나오는 출출세포는 구순충동에 해당합니다. 구순충동을 좀 더 쉽게 입충동이라고 하죠. 입충동. 입충동은 입과 입술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입충동은 그 사람의 입과 입술이 가지고 있는 충동이라는 점에서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입충동은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충동은 나라 전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동의 특징입니다. 출출세포가 세포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과 같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기관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락강은 주장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꽤나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인간에겐 욕구와 욕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욕구는 충동을 포함합니다. 충동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유기체로 활동하면서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충동이 사람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충동도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욕망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동을 느끼는 기관은 대상 자체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만족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욕구적 요소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 2015년에 나온 작품이니까 인사이드 아웃 2는 거의 10년 만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인사이드 아웃은 피트 닥터가 감독하면서 각본까지 참여하고 원안도 작성해서 통일성을 이룬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이드 아웃 2는 감독도 피트 닥터가 아니고 각본에도 그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걱정이 돼요. 원안은 피트 닥터가 작성해서 1편과 최소한의 연속성을 확보하긴 했는데 영화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고를 보니까 주인공 라일리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감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품이라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